안녕하세요. 18년차 원룸 집주인 아저씨 은퇴혁입니다. 직전 영상으로 원룸 사업 안 망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렸었는데요. 이 영상을 보고 제 블로그 구독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. 그분의 질문 내용인 노후 대비로 원룸 사업과 배당주 중에 어떤 게 좋을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 내용은 원룸 사업 할 바엔 차라리 우량 배당주가 낫지 않냐 이거였는데요. 아마 제가 원룸 사업 입지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를 보시고 이 사업의 리스크를 보시고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아마 원룸 사업이 무조건 안전빵 같지는 않으셨는 모양이에요. 그리고 이제 은퇴를 앞둔 시점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노후 대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. 이 부분은 공감이 가는 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누구한테 누구에게나 이게 필요한 거니까요.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답변으로 이는 개인 성향의 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보다 자세하게 질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고 구체적으로 답변할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안정성 측면이고 두 번째는 수익성 측면,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첫 번째 요건인 안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, 만약에 내가 운 좋게 60세까지 꽉 채워서 정년퇴직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기대 수명을 고려하면 최소 25년은 되는 상황인데요. 근데 이것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잖아요. 그래서 평생 모은 목돈 안 까먹고 이 목돈이 꾸준하게 평생토록 나에게 생활비를 만들어 내줘야지 이게 안정성이 있다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건데요. 근데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꾸준하게 평생토록 이 부분은 그냥 겁나 어려워 보이네요. 일단 시작부터. 여하튼 여기서 이 원룸 사업이 위에서 말한 과연 안정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 이 질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. 이 원룸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투자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사업이고 이는 곧 장사를 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. 그래서 당연하게 입지를 잘못 선택한다거나 너무 비싸게 산다거나 운영을 잘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장사가 안 될 겁니다. 그러면 안정성이 당연히 떨어질 거고요. 근데 제가 18년 동안 해본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장사가 잘 된다면 이것만큼 자유롭고 또 수익이 안정적인 사업도 드물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여기서 자유롭다는 거는 다른 자영업처럼 업장을 항상 지켜야 되고 가끔 가다가 쉬고 싶거나 긴 여행을 가고 싶어도 이게 고민이 되는 것과 달리 이 원룸 사업은 업장을 항상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내 시간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 그래서 자유롭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. 여하튼 결론적으로 원룸 사업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이라는 거지 그렇다고 리스크도 없고 열정도 없이 대충 운영해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. 그리고 다음번은 이제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제가 출연한 싱글파이어 보신 분이나 제 블로그 구독자께서는 제가 주식에 진심이고 대다수의 일반인보다 상당히 많은 돈이 주식에 투자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. 그만큼 현재 저는 전업 주식 투자자로 살고 있고 그만큼 또 주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주식 이야기를 해보자면 주식은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이잖아요. 아마 이거는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. 주식은 어떤 회사가 보유한 전체 재산의 일부 지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, 그래서 만약 회사가 잘못되면 1순위로 직업 월급 주고 그 다음에 밀린 세금 내고 그 다음에 각종 채권자들이 돈 되는 거 다 팔아서 빼가고 최종적으로 남은 자산을 가져가는 권리밖에 안 됩니다. 다만 질문 내용처럼 우량 배당주에 국한해서 투자한다라고는 하지만 이거 역시 지금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배당도 잘 주고 하는 회사일 수 있지만
만약에 사업이 잘못되어서 이익이 많이 줄고 심지어 적자까지 나고 하면 배당은 당연히 못 줄 뿐만 아니라 주가도 폭락하게 됩니다. 그 더 심한 경우에는 뭐 아예 상장 폐지가 되기로 해서 내 주식이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요. 이게 지금 기준으로 이게 우량주니까 뭐 그럴 리 없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. 찾아보면 실제로 이런 회사 주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겠는데요. 지금 당장 떠오르는 예로서 그 누구나 알고 있는 그 LG생활건강이나 그 이마트라는 그 회사 주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LG생활건강 다 아시잖아요. 우리나라 그 대기업이고 그 후라는 그 화장품이 또 유명하고 그 코카콜라 국내 총판이기도 하고요. 이 회사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자면 이 회사가 그 꾸준하게 배당도 올려주면서 또 사업도 잘 돼가지고 주가도 계속 좋았던 회사였죠. 그것도 무려 10년 동안이나 좋았던 회사입니다. 그래서 그 누구나 그 인정하는 우량 회사였고 그 꾸준하게 배당을 올려주는 우량한 배당주이기도 했어요. 그런데 아래 한번 배당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. 한순간에 그 22년에서 23년도 넘어갈 때 배당금이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요. 지금 물가를 보면은 배당이 2배로 올라도 그 시원치 않은 판국에 뭐 무려 배당이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. 그리고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이 고점 대비해가지고 현재 기준으로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났는데요. 만약 저기에 제가 5억을 넣었으면 지금 그 돈이 1억이 된 거거든요. 아마 나는 이 고점에 안 물릴 거라고 이렇게 자신할 수도 있겠지만 저 178만 원이라는 가격이 찍혔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분명 저 가격에 주식을 산 거거든요. 내가 그 불운의 대상자가 절대 아니라는 보장은 뭐 없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번에 그 이마트인데요. 뭐 예전에 이마트 가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버글버글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. 그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그 사람 버글버글 하니까 장사 잘 난다고 생각하고 2016년도에 주가가 싸가지고 이건 정말 주가가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주식 좀 이게 한다고 싶어가지고 용기 내가지고 주식을 싸게 샀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 보면은 그 20만 원 싸게 샀다고 하는 20만 원 언저리에 비해서 3분의 1 토막 난 그 7만 원인 수준인데요. 그 아래 차트처럼 주가가 정말 그 지하 1층, 2층, 3층까지 간 상황입니다. 배당도 뭐 보시면 이렇게 10년째 거의 그대로인데요. 그 10년이면 사실 그 짜장면 값도 2배는 오르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배당금이 그대로면 사실은 이는 그 배당이 절반으로 까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아무리 당시에 그 우량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돈을 잘 벌고 있다 하더라도 뭐 회사가 그 시대의 트렌드를 잘 못 따라가면 한 방에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. 그래서 막연하게 그 우량 배당주에 목돈 넣어두고 그 배당금으로 노후 생활을 그 안정적으로 뭐 보낼 수 있다. 이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. 그냥 그 주식 사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꾸준하게 그 회사 실적이나 그 산업 동향에 대해서 확인하고 뭐 계속 이 주식을 가져갈지 말아야 할지 아니면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될지 이런 거를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막연히 우량 배당주라고 해서 목돈 넣어두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. 어떠세요? 이렇게 막연히 우량한 배당주 사놓으면 내 노후가 안정적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뭐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은 아닌 건 맞죠. 예. 이와 반면에 원룸 사업은 그 땅을 깔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떠한 주위 환경 변화에 따라서 땅의 가치가 3분의 1 토막 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 게다가 그 땅 위의 건물도 그 지금은 10년 전과 같은 돈으로 그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.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 자재비랑 그 인건비가 다 올랐거든요. 그만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인플레이션을 방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
그래서 그 본연의 그 가치를 그 항상 꾸준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, 그 주식과 같이 그 종이가 아니라 분명하게 그 사용 가치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안정적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. 하지만 이 아래 사진과 같이 그 폐교되거나 그 군대가 떠난 동네 이런 그 원룸 건물들 보면 아무리 그 위에서만한 그 부동산이고 사용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 사용 가치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이 점은 투자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. 자, 이렇게 정리하자면 그 원룸 사업은 그 부동산 기반이고 부동산은 안전자산군에 속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그 주식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위험 자산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. 주식이 그 위험 자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면, 은행에서 주식을 담보로는 대출을 해주지 않거든요. 뭐 증권사에서 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긴 한데 이자가 연 10%에 육박합니다. 그리고 그 한 번씩 오는 주가 폭락 시기에 이 담보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면 그냥 반대 매매라고 불리우는 그 헐값에 증권사 자기 맘대로 그냥 시초가로 팔아 치워버리거든요. 그렇게 되면 나는 갑자기 깡통을 차게 됩니다. 자산이 그냥 0원이 되는 거죠. 이런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주식의 속성이 그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그래서 그 채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자산이고요. 하지만 부동산인 그 원룸 건물은 그 담보로 잡아가지고 그 은행에서 대출도 해주잖아요. 이자만 잘 내면 반대 매매 그런 거는 없습니다. 따라서 원룸 건물은 안전자산이라는 거고요. 하지만 그 배당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꾸준히 실적 체크하고 산업 동향 파악하고 시장 트렌드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그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고, 요새 그 많이 이렇게 상품이 나와 있는 ETF 형식으로 투자 같은 거 하면 이 주식의 그 단점인 그 안정성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꼭 나쁜 투자라고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, 그 부동산 기반인 그 원룸 사업과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험성이 좀 이렇게 부각된 것 같긴 하네요. 자, 이렇게 대본 적다 보니까 오늘 분량이 너무 많아졌는데, 오늘은 이렇게 안정성만 먼저 말씀드리고 수익성은 아직 이야기도 못 꺼내고 이렇게 마쳐야겠습니다. 여하건 이게 두 줄 요약하자면은 제가 이렇게 둘 다 해보니까 안정성 측면에서는 원룸 사업이 주식보다는 낫다는 거고요. 하지만 그렇다고 원룸 사업이 리스크가 없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. 다음 편에서는 이제 그 안정성에 이어서 수익성 측면에서도 한 번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채널 구독하시면 제 18년간 원룸 운영 경험담을 이렇게 조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